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네, 이상형 월드컵. 자, 오늘 또 한 주의 중반에 다다랐습니다. 시장 분위기는 뭐 그래도 잘 가고 있는 그런 흐름인데, 네. 이제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여러 가지 특징주들 또 그렇죠. 올라오고 있습니다. 8개의 특징주를 잡아서요. 그 중에서 최고의 미인주를 뽑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시장이 나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네. 오늘 누가 우승을 할지 벌써부터 궁금해지는데요. 그렇습니다. 대진표 공개 전에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형우 전문가 그리고 네. 최인호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최인호 전문가는 이제 4월 4일 날 런칭을 하시는군요. 네. 네, 맞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돈방석에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와, 돈방석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두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우선 8개의 특징주 저희가 잡았거든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대진표 공개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상형 월드컵 1라운드에서는요, 이 동국제강과 현대제철, 철강주들이 다시금 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전망 알아볼게요. 네, 그리고 2라운드에서는 드디어 이제 바닥 잡고 꽃길만 어허. 건나 이 현대차와 CJ제일제당이 있습니다. 오늘 네. 주가 흐름 반등 움직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까지 분석해 볼게요. 네, 오늘 다음 3라운드는요, XR, VR, AR, MR 여러 가지 R들이 많아요. 자, 네. 그런 가운데 또 그 종목 중에 NP가 들어가 있고요. 거기 네. 또 가상현실 쪽에 또 덱스터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에 이어서 네. 골드만삭스의 발언까지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이 되고 있는 것 아하,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현대해상 대 KB금융입니다. 네. 자, 오늘도 좀 쟁쟁한 종목들이 각 라운드마다 대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네. 첫 번째 8강 1라운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강 1라운드는요. 동국제강 대 현대제철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링크를 좀 올려 드릴 테니까 이 두 종목 중에서 나는 이 종목이 더 좋다 하시는 분들은 클릭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클릭하신 것 같고 또 다음 라운드로 진출시킬 수 있는 그렇죠. 종목도 좀 고르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요. 선택하시는 동안 이 철강주가 차트를 두 개를 보게 되면은 동국제강이나 현대제철이나 한번 치고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다시 이렇게 맞아요. 고개를 들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담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최인호 전문가님, 이 네. 철강주 우선 반격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반격이라 볼 수 있고요. 그렇군요. 지금 제일 중요한 원론적인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이번에 네. 끝난 이제 중국 이제 전국 인민 대표 네. 전인대죠. 그게? 전인대라고 그러죠. 네. 폐막을 하면서 이제 네. 시진핑이 이제 3년 연기를 하게 됐는데요. 네. 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계속 이 31년 만에 최악의 경제가 이제 성장률이 이제 저조한 상태에서 네. 네. 이제 중국의 이제 시장 경제를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그렇군요. 내수 시장부터 시작해 올리는 게 경기 부양이 제일 중심적인데 일단 철강 같은 경우에는 소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해안선을 위주로는 상당히 발전이 많이 됐지만 내륙으로 들어갈수록 네. 뭐 교각이라든지 이 전기하는 그런 게 그게 많죠. 철근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니까 철강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니까요. 네. 그것도 배를 많이 만드는 회사 중국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철강 가격이 당연히 상승할 거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에만 하더라도 철강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기업들이 1, 2%는 이렇게 떠안는 실정이지만 네. 이런 원자재 폭등으로 인한 또 이슈로 해서 공급에 대한 차질 우려 네. 이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중국의 경기 부양과 맞물려서 이번에는 조금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은 5, 6월 달에는 우리가 이게 철강주들이 좀 이렇게 눌림목에서 7, 8월에 올라왔거든요. 그때도 중국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중국의 네, 중국 때문에 영향이 올라왔습니다. 크네요. 그래서 철강 쪽은 사실은 미국보다는 중국에 관심이 우리가 대등한 비교법이 상징된 곳이 중국이에요. 왜냐하면 네. 거기는 조선, 네. 철강, 우도 네. 조선 철강 이게 핵심적인 사업 섹터가 같이 대응이 맞물려 떨어지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제일 조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철강은 아무튼 네. 기업의 그거로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도 봐도 괜찮고 네. 예, 올 하반기까지 보더라도 원래 조선이 사실은 3, 4월 달에 상당히 좋아야 되는데 이번에 또 US도 네. 또 태클을 걸면서 우리 또 기업들이 합병 못하게 하고 유럽이 왜 그런 이렇게 게 박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쪽이 네. 원래 배에 선박 회사들이 워낙 많은 회사인데 네. 그렇게 단합을 내버리면 우리가 배 가격을 조정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가 주도권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한쪽에 견제하네요. 네. 몰리게 하지 않는 게 네. 그 유럽의 일단은 그 경제 경영의 그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우리 김형우 전문가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철강주들 리즈 시절이 이제 진짜 시작되는 걸까요? 일단은 지금 철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오늘 트리거가 되었던 게 이제 러시아에서 네. 그런 그 공장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서 그 공급난에 대한 이제 문제가 또 대두가 되었습니다. 사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연도 초부터 이미 그 공급에 대한 그런 걱정이 되었었는데 네. 시장은 아무래도 그러한 큰 재료에 반응을 하다 보니까 네. 오늘 같은 그런 러시아의 큰 그런 악재에 네. 철강 가격도 같이 그런 상승할 거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강, 제강 산업들이 네. 지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 철강이 이제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제철용 원료탄을 네. 이제 수출하는 기업인데, 나라인데 네. 전 세계 이제 9%를 담당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16% 정도의 그런 그 정도면은 네. 이제 좀 영향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 원료 자체가 그 만들어지는데 쓰여지는 그 16%의 그게 날아가 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철강에 대한 그런 가격 수요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보았을 때 어찌됐든 철강이든 제강이든 철강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 가격을 전이를 시키는 게 어느 정도 좀 용이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제강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과연 가격 전이가 될까? 판매 가격으로 가격 전이가 될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러한 좀 모멘텀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타격을 받을 건 당연히 이제 조선주라든지 네. 아니면 자동차 주들이 네. 이제 원가에 대한 그런 상승의 부담이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현대차라든지 네. 우리가 타는 차가 차값이 더 비싸질 수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이미 테슬라 같은 경우도 200만 원 올린 상태에서 그렇죠. 지금 전가를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이제 국내 기업 같은 경우에 반도체 수급난도 이어지는 데다가 거기에 이제 철강 가격까지 올라가 버리니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부담감이 좀 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제강사들이나 철강사들과의 그런 가격 협상 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네. 부분이 앞으로 이제 조선업계랑 자동차 업계에 앞으로 미칠 영향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철강 가격에 따라서 뭐 자동차나 이런 애들은 좀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반도체 수급난 부분에서 해결이 돼준다면은 자동차의 그런 기업들의 주가는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네. 철강까지 터져버린 상태에서 지금 주가를 잡기에는 조금 힘들다. 이러한 관점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이 철강 종목들 중에서도 이제 대형 철강주들이 있을 것이고 중소형 철강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네. 중소형이 좀 더 강한 것 같은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 우선 김용호 전문가께서는 어느 쪽이 조금 더 수익 내기엔 좋다고 보세요? 수익 내기에는 당연히 이제 중소형 철강주가 시세를 이제 제대로 받으니까 그런 네. 부분에서는 좋은 모멘텀이 될 수 있으나 네. 그건 이제 단기적으로 재료에 의해서 급등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주가라는 건 적정 주가를 그 산업에 맞춰서 찾아가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더 올라갈 거라고 이제 단언하시고 네. 투자를 하셨다가는 좀 자칫 고점에서 물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라면은 예를 들면 이제 뭐 포스코 강판 중에서도 포스코 차라리 홀딩스 지주사를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면은 그 지주사를 가지고 있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예. 아니면 포스코 이제 강판 같은 이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시국에 전체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주사들을 다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차라리 이제 지주회사를 차라리 그런 지금 조정 자리에서 잡아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네, 수익적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최인호 전문가도 같은 관점이신가요? 예, 기업 대형과 같은데 중소형? 예. 사실 대한민국에 있는 주가에서 지주사는 미국과 달라요. 아, 그래요? 지주사들이 그다지 그렇게 재미를 우리가 투자했을 때 재미를 못 보는 게 지주사예요. 그게 항상 지금 뭐 종목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근데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강판이라든지 네. 그런 쪽 인터내셔널 쪽으로 네. 아까 그 이야기를 하려거든요. 접근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 거기서 일단은 만들어지는 것들이 일단은 일반 기업들이 일단은 이게 밴드 업체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나라에 일단 선두주자기 때문에 네. 이 강판이나 이런 철강 쪽은 이 포스코 중심으로 한 이게 그쪽으로 사이드로 보시는 게 제일 네. 좋을 거로 봅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그게 맛있지 않습니까? 냉장고 같은 거 보면 칼라 강판 많이 보시죠? 네. 뭐 아주스틸이라는 작은 업종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래나 저래나 칼라 강판 시장이 이제 크게 뜨고 있어요. 네. 집에 뭐 냉장고 키스 옛날 많이 났잖아요. 지금 요즘은 이렇게 아크릴판처럼 되고 네네네. 그 되게 비싸요. 비스포크나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비싸요. 그러니까 그래서- 똑같은 냉장고로도 한 100만 원씩 차이납니다. 강판 그거 하나 때문에. 그쵸. 예, 이렇게 칼라 큰 강판 거예요? 때문에. 오. 예, 요즘은 이렇게 보면 빌트인이라고 네. 주상복 같은 데 들어가면 그렇게 돈을 몇백 더 주고 이렇게 사이드 작게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안에 이미 강판 들어가 시장.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강판 시장이 좀 떠오르는 좀 섹터지만 그래도 네. 아직까지는 시장에 일단은 돈을 내는 미치지는 미비하다 수준이고 일단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도 많이
이제 될 겁니다. 원래 그 이제 덴마크라든지 북미 쪽에서 그런 게 좀 많이 강했거든요. 예. 이 디자인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이제 국내 시장도 앞서가는 디자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제 디자인 손잡고 하는 이 여러 가지 예술적으로 많이 만들기 때문에 합쳐질 거란 말씀이시죠? 콜라보 형식으로 많이 될 것 같아요. 어.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또 궁금한 것이 이제 철강 가격이 또 국내에서 또 올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네. 그런 가운데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열연 강판, 내년 강판, 예,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쪽 중심으로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회사들도 네. 그쪽을 좀 다루는 포션이 좀 넓은 그런 쪽으로 좀 종목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먼저 원자재 문제가 생기고 나서 네. 그런 세부적으로 들어가 봤을 때 강판 쪽으로 이제 가격 전이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네. 강판의 가격이 인상이 된다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동차라든지 선박에도 충분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네네. 그게 중요한 거는 가격 전이가 판매 가격으로 전이가 되느냐 그거를 포인트로 좀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국가에서도 규제를 할 것이고 네. 그 부분은 전이가 이루어진 이후에 한 번 더 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투자에 대한 관점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런 게 현실화가 되기 시작할 때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런 신호들을 잘 포착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격 전이와 관련해서 좀 많이 알아봐야겠죠, 전문가님.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예. 지금 이 철강이라든지 이런 시장들이 갑자기 이제 원자재 수급으로 해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다음 섹터를 봐야 돼요. 탄소 포집. 예. 예, 그런 쪽 관련. 탄소 아, 포집이나 이게 또 탄소 철강 중립. 쪽이 네. 환경을 또 해칠 수 있는 예, 그런 맞습니다. 부분이기 예,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 EU에서도 분명히 우리한테 이렇게 눈에서 보이는 수익을 받아가면 분명히 네. 수출해서 분명히 거기에 또 부작용이 생길 거예요. 그렇군요. 예상되고.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달리는 네. 말에 뛰어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저 달리는 말이 도착할 지점에 네. 새로운 것을 한번 기약하는 걸로 해서 지금부터 선취매를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봅니다. 탄소에 관련 관련 탄소까지. 섹터를 네 그렇죠. 철강에서 네. 탄소 포집까지 갈 수 있는 네, 그런 맞습니다. 부분까지 앞서서 좀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전문가들께서 어떤 종목 고르는지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동국제강하고 현대제철. 자, 우선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어떤 종목 고르세요? 저는 현대제철 골랐습니다. 현대제철. 네네. 최인호 전문가는? 아 저도 현대제철을 골랐는데요. 예. 동국제약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칼라 강판 있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그런 게 아기자기한 섹터들이 많은데 네. 일단은 대형 현대자동차라고 하는 네. 현대자동차에 일단 모든 것을 납품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교각 아시죠? 다리 만들고 그게 다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뭐 친환경 풍력 네. 네. 풍력에 관련돼 있는 타워 만들 때도 다 들어가기 철강이 때문에 들어가죠. 예, 네. 현대제철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어려운 뭐 이렇게 네. 뭐 H 형광부터 시작한 뭐 해서 말했던 그런 부분들이 네. 다 그쪽에 관련돼 있는 제강에 관련 있는 현대제철에 다 소속됐기 때문에 네. 예, 종합 선물 세트라고 생각을 하고 아. 현대제철을 약간 이제 그 선택했습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맞습니다. 이것저것 다 한다는 얘기고. 네. 그럼 동국제강을 떨어뜨린 이유가 그 김영우 전문가도 같은 이유에 있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컬러 강판에 대한 강세를 보이고 있는 기업인데 네. 이런 부분에서 과연 이제 신성장 동력에 새로운 준비가 되어 있나 이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신성장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영강이나 이제 후파원과 달리 이제 내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판매량이 지금 감소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동국제강의 좀 실적을 동국제가 이미 실적이 엄청 높게 나와 있고 그거에 네. 대해서 고밸류를 받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감소할 전망으로 나오다 보니까 네. 이 실적이 이제 그 전 분기라든지 네. 그걸 뛰어넘지 못한다고 한다면 주가에 조금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네. 생각하기 때문에 현대제철을 골랐습니다. 근데 현대제철 주가 흐름이 맨날 떨어지다가 조금 올라서 이제 바닥 잡았나 하면 또 떨어지고 네. 그래가지고 오늘도 다시 오르기는 하지만 또 떨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저는 네, 항상 그렇죠. 들거든요. 네. 어려운 그런 거는 종목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제철 자체가요. 왜냐하면 제철은 항상 해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선박하고 같이 조선을 같이 함께 가기 때문에 섹터가 그러니까 선박 수주에 연관되면 필요한 수급을 하기 때문에 그때 같이 이렇게 바스켓으로 이렇게 갔던 종목이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스켓, 뭐 테마 이런 게 전혀 안 통하는 어찌 보면 네. 기술적 부속도 안 통하는 어찌 보면 지금 개별 장세이기 때문에 네. 현대제철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간 제철은 지금 상승하는 기미는 좋지만 이게 계속 장기로 갈 건지는 이 회사의 이제 회사의 흐름을 봐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두 분의 의견이 겹쳤네요. 그러네요. 현대제철로 겹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에 투표를 해주셨는지 바로 한번 결과 확인해 볼게요. 네. 결과 확인시켜 주세요.
자, 현대제철. 예, 네, 14. 다 같이 현대제철을 골라주셨네요. 네, 모두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국 제강과 관련해서 김영우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좀 도와주세요. 네, 목표가는 일단 2만 원 보고 있고요. 네. 2만 원. 어찌됐든 여전히 높은 그런 실적 레벨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한 부분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수익은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네.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오늘 처음으로 철강주들이 반격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아, 그렇군요. 내일까지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내일 시세를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좀 약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익 내는 거는 좀 단계적으로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네. 우선 정리를 해보자면 현대제철 4강으로 올리도록 하겠고요. 이 동국제강은 단기적으로 2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2라운드로 넘어갈게요. 네.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8강 2라운드가 되겠습니다. 현대차하고 CJ 제일제당인데요. 이 네. 종목은 도대체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 많이 내려왔다 이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올라오고 예, 있다. 그렇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으로 오르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기대감을 하는 그런 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제발 좀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이제는. 네. 가시는 분, 지금 갖고 계신 분들께서도 이거 언제 올라가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하시기도 하고요. 네. 지금 현대차하고 CJ 제일제당 저희가 링크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하셔가지고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우리 최인호 전문가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좋으세요? 예, CJ를 제일제당이죠. CJ 예. CJ 제일제당. 제일제당이요. 좀 의외네요. 자, 우리가 계속 어제 오늘 계속 올랐던 어제 올랐던 아닙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네. 어제 올랐던 사료 비료에 관련된 회사예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주가 늦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소형주들이 움직이면서 그래서 CJ 현대차 그럴 줄 알았었죠. 예.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은 CJ 제일제당.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렇게 상승폭이 높기 때문에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길게 가도 괜찮지만 네. 짧게 일단은 단기 쇼커스로 들어가기는 아. 지금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측면에서 투자적인 측면에서 제가 CJ 제일제당 골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조금 더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걸 기준으로 네, 고르신 맞습니다. 건가요? 네. 아, 네. 그러면 우리 김영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고르시겠어요? 저도 CJ 제일제당입니다. 같은 걸로. 우선은 뭐 현대차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지금 철강이 올라간다면 현대차에 대한 주가도 하방 압력을 좀 더 받을 것으로 여기서 지금 또 봤나요? 네, 맞습니다. 네. 그게 좀 아쉬운데 어쨌든 빨리 반도체 수급난과 그리고 네. 그런 원자재 가격들이 빨리 안정화돼야 자동차 가격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예. 어쨌든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 이제 해외 가공식품 쪽으로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뭐 예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비비고라든지 네. 그때 이제 한때 이제 엄청난 유행을 탔죠. 비비고 만두 네. 유행했었죠. 네, 맞죠. 네, 그게 지금도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에선 진짜 좋아하더라고요. 미국에는 비비고 공장이 다 미국이 네. 다 있어요, 공장이. 아, 예, 그리고 그런가요? 동남아 공장 다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다 생산돼서 거기서 판매되고 있어요. 그 정도로 현재는 예, 공장 원래 만들 정도로. 중국의 유명한 예. 브랜드를 제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게 또 네. 한때 이제 뭐 중국이 그 비비고를 또 그 매도하려고 왜곡하려고 네. 그 중국 만두다. 그 만두는 중국 거다. 뭐 이런 일도 있었는데 뺐네요. 중국은 네. 항상 뭐든지 다 자기 거라고. 그렇죠. 욕심쟁이가. 예.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전환을 시켜보면은 카피의 달인이다. 뭐든지 카피가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런 점은 네. 좀 배워야 되는데 그거를 좀 로열티를 제대로 지급을 하고 카피를 했으면 좋겠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 싶고 네. 이제 어쨌든 코로나 이후로 이제 가정 간편식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그렇죠. 그 산업이 발달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부분에서 분명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 이 CJ 제일제당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료값이나 뭐 네. 음식료품 이런 식자재가 올라가면 얘네한테는 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음식을 만들어내야 하니까. 그렇죠. 만들어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가격 전이에 대한 부분이 CJ 네. 제일제당은 좀 더 편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별로네요. 네, 그렇죠. 그러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만두값이 그렇죠. 또 오른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어찌됐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가격 전이가 아무래도 좀 더 쉽지 않나. 그것은 소비자에겐 좋진 않지만 기업 네. 입장에서는 실적으로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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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게 이 CJ 제일제당에는 그렇게 큰 리스크는 안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그러면요. 그 최인호 전문가께서는 현대차 어쨌든 안 고르셨잖아요. 네. 그럼 왜 아까 전에 이제 김영우 전문가께서는 현대차를 이제 철강 쪽이랑 연결해 가지고 네. 비싸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뭐 같은 관점이신 건지 아니면 다른 부분이 있나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차 시장도 이제 열려 있고 예. 어찌 보면 더 상승 모멘텀이 더 큽니다. 네. 근데 이 한국의 최고의 대표하는 현대와 기아차가 네. 계속 미국이라든지 포드라든지 GM에 비교해서 너무 떨어지고 있어요. 어떤 게요?
주가가 이미지가 떨어졌다는 줄 알고. 주가가 떨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러면 현대도 일단 체질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생기고요. 그렇겠죠. 지금 원자재 같은 것도 2만여 개의 부품을 가지고 만드는 내연기관으로 지금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에 어차피 계속 ING 중이니까요. 그쵸. 그러면 그에 대한 네. 이제 소비자의 반응이라든지 그런 AS적인 부분하고 뭔가 이제 새로 부각하지 않으면 현대차는 좀 퇴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중고차만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요? 그 정도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말이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니 똑같은 가격에 제네시스 사겠어, 너무 벤츠를 충격적인 말 사겠습니까? 아닙니까? 지금 전기차 만들고 수소차 만들고 정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8천만 원, 9천만 원짜리 고급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소비자에 대한 입맛에 맞춤형으로 네. 현대차를 가지 않으면 예. 독과점적인 그런 사업 방식을 계속 유지한다면 네. 이제 서서히 이제 소비자와 멀어질 수 있다고 저는 계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빠른 시간 내에 체질 개선하고 좀 다른 식의 방식의 예. 비즈니스 전략도 추구해야지 현대가 더 빨리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이 회사의 전략 자체가 바뀌어야 지금 주가의 미래가 밝다 이런 주가는 말씀이시네요. 그냥 시장의 흐름이에요. 주가가 떨어지면 이유가 있어 떨어지는 거고 오르면 그렇겠죠. 이유가 있어 오르는 그쵸. 거예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시면 될 겁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채널 전문 장난을 이렇게 약간 예능으로 던져도 저희는 깜짝 놀라요. 다 표를 막 받아. 그거 말이 되냐고. 막. 알겠습니다. 재밌게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 4인이 다 다른 편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분께서 다 CJ 제일제당을 선택을 해주셨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현대차를 선택하셨는지 아니면 CJ 제일제당인지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현대차. 현대차. 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현대차를 골라주셨네요. 제네시스는 제네시스요? 중고차나 이런 최근에 모멘텀이 좀 나와서 더 이쪽으로 움직인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그렇겠죠. 드는데요. 네. 현대차를 들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제 생각도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네. 벌었죠. 승기차로 벌기도 하고 물리신 분들 많이 물리셨고.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시간에라도 이렇게 응원해서 주가를 올려야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대차 지금 최인호 전문가께서 가격 전략 한번 잡아주세요. 자, 현대차 아무튼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죠. 네. 뭐 가격 전략이겠습니까? 일단 많으신 분들이 지금 투자하고 계시지만 일단 현대차는 뭐 일단 상반기, 하반기 뭐 경기에 관련된 민감하게 좀 반응한 부분도 있겠지만 네. 중고차 부분이 이제 다시 이제 부각되면서 일단은 한번 또 상승 모멘텀을 또 받을 걸 예상됩니다.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19만 5천 원으로 보고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19만 5천 원이요. 말 같은 전고점 위에까지 올라가겠지만 거의 연초 대비 한 15% 빠졌더라고요. 예, 많이 빠졌습니다. 쭉 네. 흘러내렸습니다. 이유 없이. 그러니까 네, 이게 지금- 시장의 반응인 거죠, 이게. 네, 네. 지금 주가 17만 4,500원이거든요. 네. 여기서 19만 5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 주셨네요. 네. 네, 정리하자면 이제 CJ 제일제당 4강에 진출시키도록 하겠고요. 현대차 많이 갖고 계신 만큼 19만 5천 원 정도 생각하시면서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3라운드로 넘어갈게요. 대진표 공개해주세요. 네. 자, 3라운드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그런 종목들 두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뭐 최근에도 그렇지만 시세, MP도 시세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또 그리고 예전에 그 기억하십니까? 신과 함께 거기에서 그게 MP인가요? 아니요. 여러 가지 덱스죠. 덱스터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특수 효과를 그걸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우리나라 영화 맞아? 약간 이런 생각했었는데 굉장히 기술력이 높아졌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겠던 네.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느낌상 뭔가 MP하고 덱스터 저는 되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거든요. 요즘에는 조금 생각보다 시들시들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렇군요. 네, 이 주가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골라보고 싶은데 네. 우선은 종목을 골라볼까요? 네, 좋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우선 NP하고 덱스터하고 저희가 좀 링크 올려드릴게요. 한 네.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분께서 지금 1라운드, 2라운드 계속해서 같은 종목으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자, 8강 3라운드 NP하고 덱스터 어떤 종목이 좋으신지 우선 김영호 전문가께서 골라주시죠. 저는 덱스터죠. 네. 덱스터.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요? 자, 오늘 이 종목이 왜 나왔다 생각하십니까? 이 두 종목이. 일단 시장에. 삼성전자 그리고 퀄컴 아닌가요? 그렇지, 퀄콤. 정확하게 말하면 퀄콤이 오늘 이 1억 달러에 대한 그에 대한 나왔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뭔가 이슈를 터졌어요. 네. 근데 네. 사실은 이게 MP라든지 덱스 같은 경우에는 나도 모르겠어요. 진짜 모르겠어요. 이유를. 왜냐면 둘 다 다양하게 일단 영화라든지 모든 데 CG적인 부분하고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근데 예.
제가 그때부터 NP를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상승세를 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NP를 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NP를 가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엇갈리셨네요. 예. 네. 자, 엑스터 대 그러면 NP.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고르실 때 참고를 하시라고 각자 한번 매력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네. 김영우 전문가 덱스터였는데요. 들어볼게요. 네, 덱스터는 일단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신과 함께부터 시작해서 뭐 네. 백두사, 모가디슈, 엄청 짱짱한 이제 라인업을 제작을 한 그런 업체이고 네. 특수효과 쪽에서는 우리나라 거의 최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앞으로의 그런 메타버스, NFT와의 그런 사업 기대감도 지금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저는 덱스터를 골랐고요. 예. MP를 지금 좀 걱정을 하는 이유가 MP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실적보다는 기대감에 올라가는 중이거든요. 네. 저번에 이제 MP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컴투스 계열사예요. 그래서 이제 레몽레인, 위지익 스튜디오 그런 계열사들로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드라마 만드는 데죠, 다. 그렇죠. 예. 네. 뭐 소속사 레몽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마마무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네. 소속사이고 위직 스튜디오 같은 경우 이제 드라마 제작사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예, 예. 그 협업 관계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그런 시너지 부분에 있어서 MP의 있어요. 지금 주가를 또 끌어올리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 측면으로 본다면 덱스터는 실제로 지금 실적을 잘 내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덱스터가 그래도 실적 부분에서 이제 기업의 주가를 더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MP는 조금 지금 잡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김용호 전문가 덱스터는 실적이다. 그리고 NP는 지금 기대감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만 있다. 네, 기대만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그건 주셨는데 왜곡입니다. 예, 이간질 한번 하고요. 기대만 있다고는 얘기해요. 기대밖에 없다. NP였죠. 네, 트레이너 전문가님 그만 뭐 드라마부터 반박해주세요. 시작하고 뭐 했었죠. 처음 옛날에 그 송승기가 송중기 나왔던 영화도 있었어요. 송승기, 승리호도 행무로 제가 알고 있는 덱스터 같은 경우에는요. 아니, 위직 스튜디오일 겁니다, 아마. 네, 맞아요. 네, 위직 스튜디오. 예, 근데 제가 왜 계속 이 드라마 하는데 이게 MP 같은 경우에는 엑살이라는 기술이 있고요. 네. 일단은 그때도 평창 올림픽 개막식 폐회식도 하고 있고 그때 했던 때 뒤에 있는 배경이라든지 모든 이 작업 자체를 MP에서 다 했었습니다. 레퍼런스가 좋네요. 그 좋죠. 네. 그리고 일단은 기술적인 부분은 뭐 어차피 뭐 영상 콘텐츠에서 많이 따오지만 네. 위직 스튜디오의 한 68.21%를 지분을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 위직 스튜디오 회사지만 그러네요. 네, 갖고 있네요. 회사 기대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장성적인 게 XR, 뭐 AR, MR 우리가 모르는 이렇게 증강현실, 뭐부터 가상현실 예. 이런 기본적인 초점을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는 초점을 잡아줄 수 있는 회사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뭔가 진짜 미국에 있는 실리콘밸리 있는 회사처럼 뭔가 예. 커져 나갈 수 있는 기대감도 크지만 네. 성장성도 되게 크다 봅니다. 그리고 뭐 며칠 전에 뉴스도 나왔지만 네. 그 디버시파이드 글로벌 비즈니스하고 업무 협약도 맡고 하기 때문에 뭐 하는 데입니까? 그러니까 뭐 돈 주고 기술 누가 만들어 봐라 누구 잘하네 이렇게 해서 하는 회사죠. 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이제 XR 기반으로 해서 컨텐츠 제작도 한다고 하니까 그쪽 계열이군요. 네. 예. 한번 뭐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MP는 뭐 항상 시세가 되게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한 4천, 6천원부터 시작해갖고 끝까지 한 2만 원까지도 올라갈 정도로 네. 힘을 탄력도 많이 받았고 예 그때 지금 차트 나오는데 네. 진짜 한번 딱 치고 왔네요. 예, 한번 쫙 올라갔죠. 예. 제가 그때 한번 제가 왜 뉴스를 많이 받았냐면요. 저도 사실 MP라는 회사를 처음에 몰랐었어요. 근데 예. 어떤 뭐 SBS 뉴스 아침 저녁 8시 뉴스에서 MP가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런 올림픽 관련된 게 나오더만 그걸 했구나. 그게 뭐지? 찾아보니까 너무 기술적 테크닉적이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때 한 몇 주를 샀죠, 제가. 네. 샀는데 생각도 안 했는데 그게 배나 올랐더라고요. 이게 뉴스를 잡아야겠구나. 예, 이렇게 그래서 생각했군요. 뉴스를 자세히 보시면 예. 시장이 보입니다. 예, 제 철학은 항상 이게 저한테 설명 듣는 거 좋고 우리 앵커님이 설명도 좋지만 네. 일단 기본적인 철학은 뉴스를 많이 봐서 네. 시장을 넓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복권 같은 존재라서 제가 MP를 보고 왔고. 네, 방금 약간 교감쌤하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이게 스테이션을 나이 많다고 하지 마세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제 공부 많이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이제 토마토 TV 전문가들은 진짜 거의 저희 성향 자체가 그냥 이게 뭐랄까 노력 없이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렇죠. 고마란 말못도 예. 아니면서 근거 있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 또 회사의 또 모토이기 때문에 네. NP에는 또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대가 상당히 좀 앞으로 좀 새로운 파이오니어 같은 예, 선구자. 예, 그런 느낌이 나고 있습니다. 선구자라는 거 생각이 안 났어요. 네. 영어로 생각나고요. 역시 해외파입니다. 두 분이 이렇게 의견이 갈렸는데요.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제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하셨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알겠습니다. 중간에 끼우지 마세요. 네, 우선은 결과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네. 덱스터죠. 강하죠. 덱스터. 덱스터 강하죠. 자, 덱스터가 이기게 되면서 네. 김영우 전문가 종목이 올라가게 되네요. 네, 그러면 우리 NP 가격 전략 좀 들어볼까요? 자, MPA 사실 좀 크게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세가 오늘 뭐 이렇게 이슈로 해서 좀 터졌지만 네. 그래도 MPA에 더 강한 또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크게 그냥 단기적이지만도 16,000원 갈는지 모르겠지만 14,000원 정도 살 생각했지만 16,000원 네. 잡고 일단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MP가 한번 상승을 칠 때 장에서 아침에 이제 시작가에 보통 8% 15%씩 금방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느 고점 찍는 거는 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꼬리 물고 내려오지만 그래서 네. MP 강한 상승을 기대하고 16,000원. 그 정리하기 전에, 네, 정리하기 전에 김영우 전문가 뭐 할 말 있었어요? 네.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어떤 겁니까? 실제로 이제 체이너 전문가님이 그 MP를 한 3거래일 전에 말을 했었어요. 그때 이후로 그러셨군요. 거의 20%에 30% 상승을 했는데 3거래일 만에. 네,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분에서 좀 걱정이 되어서 지금 잡기에는 좀 늦은 힘들지 거 아닌가? 않나. 고점이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부분은요. 자, 갑자기 훅 들어오는 공격입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그게 이제 기억이 나니까 방송 중에 이제 얘기를 하셨고 네. 그때 저는 이제 하드웨어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좀 놓쳤어요. 그때 네네. 당시에는 이제 MP를 얘기하셨거든요. 예. 네. 어떻습니까? 어떻게 쩔쩔. 참 이게 참 난감한데 예. 일단은 뭐 MP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시세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제가 그 수급적인 부분을 일단은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사실 외인들이 많이 빠져나갔어요. 지금 우리 시장에 있는 엔터주라든지 자세히 보시면 기관하고 개인뿐이 없어요.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좀 제가 막 우려되는 점은 있지만 네. 근데 목표가 16,000원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왜냐면, 왜냐면 이걸 같이 갑니다. 보통 메타버스랑 같이 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수급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그걸 보고, 그러니까 바스켓 매매 형태의 그냥 그거로 전략으로 봤을 때는 MP는 16,000원 충분히. 올라갈 종목 것 같습니다. 자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메타버스라는 것에 대한 네. 모멘텀 자체가 같이 예, 끌어갈 예. 수 있다. 같이 가는 상승과 동반할 수 있는 이게 예. 모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네. 된 겁니다. 종목 하나 가지고는 사실은 끌어올리기 좀 힘들죠, 사실은. 네. 근데 충분히 알겠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많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추가로 계속 올라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네, 정리하자면 덱스터 올리도록 하겠고요. NP는 목표가 16,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4라운드로 넘어갈게요.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네. 자, 치열했던 세 번의 라운드였는데 마지막 네. 라운드는요. 야, 이쪽은 또 현대해상하고 KB금융, 이 또 금리 관련해가지고 딱 엮여있는 두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 링크를 좀 올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이 손해보험사 쪽에서 또 현대해상, 오늘 또 네. 아침에 모닝쇼 때도 한번 나왔었던 종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KB금융까지 요즘 뭐 연준에서는 거의 뭐 비둘기는 자신만만하던데요? 비둘기는 없어요.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네. 난리를 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매를 네. 넘어서서 독수리가 되어갈 것 같은. 점점 커가고 있는 우리 매에서 독수리로 이런 금리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여기 중심에 서 있습니다. 네.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체이너 전문가께서는 현대해상, KB금융 어떤 종목 좋으세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BIS 자기 자본 비율 제일 높은 일단 네. KB로 가야죠. 네. KB금융 그러셨고요. 네, 김영호 전문가님은요. 저도 KB금융입니다. KB금융 같은 종목으로 가셨네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현대해상이 우선은 떨어졌는데 뭐 네. 매력이 네. 없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현대 이제 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고도 안 나죠. 그렇죠. 사고가 안 나겠죠. 예. 그러면은 보험 청구 건수가 줄어들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네. 돈을 세이브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예. 부분에서 세이브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네. 곧 있으면 이제 갱신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 갱신 비율로 봤을 때 예. 지금 기간적으로 지금 현재 갱신될 수 있는 그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런 부분에 실적을 다 가져갈 수가 있다. 갱신 네. 내용도 좀 바뀐 게 있겠죠. 지금 한 5년 주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조금 더. 부분에 네. 있어서도 이제 이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위험률이라고 하죠. 위험률이 1% 떨어질 때마다 몇백억씩 그게 세이브가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구조를 개편을 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현대해상이 지금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다. 네. 그런데 제가 현대해상을 고르지 않은 이유는 예. 지금 주가가 이미 그게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하. 네. 지금 보니까 차트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아까 봤거든요. 연초 대비해서 한 20% 이상 올라가더라고요. 네, 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자리로 본다면 네. 차라리 KB금융이 낫지 않나. 네,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분기 배당을 실시를 하고요. 네. 이제 항상 강조를 하는 게 기업은 주주 환원에 대한 주주 환원 가치를 항상 제고를 해야 된다. 그 부분이 이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하고 네. 미국 선진국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좀 더 강화돼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는 네네.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분기 배당 실시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앞으로 이제 KB금융이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파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인플레이션 수준에 보면은 50bp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발언도 지금 서슴지 않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세게 올리겠다고 또 네. 시사를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단기적으로는 KB금융이 좀 더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상방 모멘텀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KB금융. 네, 네. KB금융을 이제 두 분 다 선택을 해줬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선택을 어떤 종목 하셨는지 좀 체크해보고 이야기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의 선택입니다. 자, 현대해상 대 KB금융.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압도적으로 KB금융을 골라주셨네요. 네, 좋습니다. 현대해상도 아까운 종목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략을 좀 세워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최인호 전문가님 어떻게 할까요? 자,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KB금융은 안에 보험이 다 들어있습니다. 프로렌셜부터 해서 다 들어있는데 현대해상 네.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어린이 보험이라든지 이렇게 해상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해상 선박 관련 현대 계열사다 보니까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 배달 웹 있지 않습니까? 그 뭐 있지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요기요도 요기요 예 있고. 그런 네. 그런 데서 이제 외식 이제 소상공인들이 이제 다치고 위험하니까 이제 그 재난 의무 보험 있지 않습니까? 오토바이 하는 게 원래 비싸다고 그럽니다. 아, 보험 그래요? 자체가 그래서 의무 보험을 이제 이렇게 가입하는 방식에 또 하기 때문에 시장을 노선을 좀 크게 좀 잡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해상은 지금 사실 보험부터 시작해서 뭐 삼성화재 네. 배당률이 거의 네. 5.8% 될 거예요. 올 연말 되면 우리나라 사상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최고의 배당주죠. 네. 금융하고 보험에 이번에 꼭 상반기에 내가 섹터에 가져가라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설픈 투자보다는 네. 실적과 이런 배당이 풍부한 보험과 금융주에 투자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상반기 내에 이걸 구매해야 되나요? 해야죠.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미금리가 올라가면 2%까지 올라간다 하더라도 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또 주택금리, 예. 주택금리에 대한 은행의 수익률이 되게 높아져요. 대출금리 말씀하시는 거죠? 대출금리죠. 예. 주택금리. 이게 주택금리라죠. 대출에 대한 금리가 높아지거든요. 예. 그게 바로 은행에 고스란히 들어오는 수익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자기 자본 비율이 제일 높은 은행이 제일 좋아요. 은행은. 네. 예, 그래야지 뭔가 크게 뭐 펀드라든지 뭐 액티브 펀드라든지 이런 데 가서 돌아가는 데서 충분히 수익을 크게 내고 받아올 수 있거든요. 많이 왜냐하면 어려운데 이게 은행 자체가 돈이 많아야 돈이 투자를 많아야지 하기도 그렇죠. 쉽고, 예, 네, 그리고 그런 얘기죠. 예.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총재가 한국은행장이고 보통 이 은행은 은행장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행장. 한국은행은 이제 총재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위에는 아시아 데벨롭뱅크, 아시아 개발은행이 있고 그다음에 세계은행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월드뱅크, 예. 우리가 돈이 있으면 돈이 부족하거나 돈을 돌릴 수 없으면 아시아뱅크로 보내서 거기서 또 투자 노선을 펼치기 때문에 돈이 들어간 만큼의 이율 배당이기 때문에 돈 놓고 돈 먹기란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금리가 조금씩 오를 때에는 네. 이 금융주에 오히려 좀 자신 있게 들어가시는 것도 예, 수익에는 네. 예,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네. 한 가지만 더. 네, 시간이 네, 좀 네. 없긴 한데 한 가지만 네. 더. 지금 이주열 총재가 이번 3월 달로 임기가 끝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지금 후보 지명이 지금 나온 상태라서 속보로 나왔거든요. 네. 예, 이창용 후보를 좀 지명을 했다고 하는데 네. 제가 이분 때문에 도대체 무슨 성향인가 궁금해서 막 찾아봤어요. 네, 근데 이제 어떤 2008년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약간 금융 규제를 좀 푸는 이런 아. 쪽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좀 더 금리 인상을 할 때 좀 더 과감하게 간다고 보아야 되나요? 어떻게 봅니까? 금리 인상 과감하게 가지만 우리 일단은 은행을 이용하는 주택을 담보로 하고 네네네. 있는 그래서 상당히 우리 이제 이자 부담도 높죠. 그렇지만 실제로 집을 구하거나 필요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서는 네. 일단은 지금 뭐 지역에 뭐서 과열 지역에서 뭐 그렇게 묶어놨지 않습니까? 이제 네. 금액이 풀어지면 상당한 어찌 보면 우리 일반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네. 유리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규제가 풀리는 것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는 과감하게 공격적인 이제 정책을 펴놓기 때문에 네. 뭐 지금 집 못 사시거나 하신 분들이라는 경우에는 네. 이제 규제가 완화되면
뭐 내 집 마련하는데도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죠. 그 대신 이제 자기가 알아서 벌어서 이자를 내야 되니까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요. 네. 네, 그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KB금융 입장에서 또 주택담보대출 해가지고 또 수익을 또 낼 수 있는 또 그런 내용이 된다는 그리고 어제 같은 얘기겠네요. 경우에는 그전가 혹시 보셨어요? 우리 금융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첼시를 지금 인수한다는 말도 있어요. 첼시요. 축구 선수, 첼시 선수가 아니고 예, 팀이요? 네, 팀, 네네. 예,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세계적으로 탄탄하기 때문에 네. 네. 아무튼 어, 앞으로 그럼 기대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KB금융 법안이. 골라주셨는데 현대해상에 대한 목표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45,000원입니다. 네. 45,000원. 35,000원입니다. 아, 35,000원. 네, 35,000원입니다. 아니, 너무 궁금했어요. 총재가 바뀌니까 이게 네. 분위기가 또 앞으로 기조도 바뀌는가 해가지고요. 기조 바뀌는 예. 자, 4라운드 정리해보죠. 네, KB금융이 지금 다들 이렇게 골라주셔가지고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네. 현대해상은 35,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4라운드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고요. 네. 바로 4강으로 진출할게요. 대진표 공개해 주세요. 자, 4강 대진표 1라운드는요, 현대제철, 그리고 CJ제일제당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덱스터와 KB금융이 또 대결을 펼치게 됐네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라운드 4강 1라운드입니다. 바로 현대제철 대 CJ제일제당. 자, 결이 좀 다른데 근데 철강이 또 워낙에 또 잘 가는 그런 분위기라서 네. CJ제일제당이 얼만큼 좀 힘을 쓸 수 있을까? 그러게요. 이런 느낌도 좀 있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서도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김용호 전문가께서는 현대제철, CJ제일제당 어떤 종목이 더 좋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렌드가 어떻게 시작될 수 있는 그렇죠. 네, 제철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럼 최인호 전문가님은요? CJ제일당. 왜냐하면 작년에 이제 인플레이션을 계산을 하고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네. 일단은 다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갔다고요? 예, 가격이 올려놨기 때문에 네. 네. 일단은 수익 마진이 그다지 이렇게 손해보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CJ제일당. 그리고 CJ제일제당이 제가 보니까 이런 좀 해외에서 마케팅을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네, 아까 미국에서 뭐 만두 이야기도 하셨지만 피자 판매량이 굉장히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국에서는 만두가 많이 팔린다. 근데 사실 이런 게 좀 여러 가지 트렌드를 분석을 한 다음에 그렇게 매출량을 찍은 것 같거든요. 네네. 근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계속 이어진다면 실적까지 잘 이어지겠죠? 자, 일단은 유명한 브랜드가 있는 CJ제일당은 제품 구성이 있지만 우리가 네. 기존적으로 눈에 감춰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바이오가 있고요. 네. CJ제일. 그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식 많이 찾았어요. 건강식, 헬스 관련된 거. 근데 소고기처럼 돼지고기처럼 생긴 패티가 소고기처럼 생겼는데 그게 이제 뭐라죠? 이게 두부로 만든 거. 아, 비건. 네, 비건. 네. 그런 제품들이 사실 풀무원하고 CJ제일당이 기술력이 제일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 소비자 입맛에 이제 맞추기 위해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CJ제일당은 지금같이 곡물가 상승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여러 좀 안 좋은 부분도 사실 한두 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원자재에 관련된 뭐 대두박 강세라든지 뭐 아미노산 원가 같은 게 워낙 비싸기 때문에 네네. 그래도 뭐 흑자 전환은 뭐 확실하게 뭐 보고 있으니까 네. 이 제일제당 뭐 거의 바닥권이기 때문에 네. 예, 힘내는 앞으로 차원에서 올라갈 자, 일이 남았다. 올라가만 남았습니다. 자, 그러면 칭찬해야 됩니다. 예. 응원해야 됩니다. 트렌드적으로 그럼 김용호 전문가 현대제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어떤 매력이 있는지. 현대제철 어쨌든 철강주들이 예. 많이 이제 과대 낙폭이 나온 부분이 있었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다. 네. 지금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넘쳐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만큼 가격이 상승이 될 것이고 현대제철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가 네. 상승을 판매 가격으로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업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그런 실적을 좀 가져오는데 그런 기대감이 현대제철의 그런 주가를 올리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네. 철강주들이 좀 더 갈 것 같다. 라는 지금 시장 상황이 지금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네, 현대제철을 골랐습니다. 네, 트렌드를 잡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두 분 전문가님들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투표 결과에 의해서 올라가니까요. 그렇죠. 바로 투표 결과 확인해 볼게요. 공개해 주세요. 자,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자, CJ제일제당. 저는 사실 현대제철 골라주실 줄 알았는데 저도요. CJ제일제당을 골라주셨네요. 점심시간이라 네, 다들 배고픕니다. 허기지셔가지고 아까 만두 먹으러 갈 것 같습니다. 중국집. 만두 이야기해서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비비고 만두. 네. 네, 비비고 그러면 만두 비싸요. 네, 아, 현대제철 좋은 종목인데 가격 예. 전략 세워주세요. 네, 김용호 전문가님. 현대제철은 이제 목표가 47,000원으로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정고점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선이 그어져 있는 저기. 네, 맞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당분간 철강에 대한 그런 공급난이 좀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고점 부분이 목표가 47,000 잡으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충분히 갈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CJ제일제당 올리도록 하겠고요. 현대제철은 47,000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2라운드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종목 공개해 주세요. 자, 4강 2라운드가 되겠습니다. 엄청난 덩치 차이가 나오죠. 엄청난. 하나는 이제 상당히 좀 미래지향적인 네. 덱스터가 있고 또 한 장은 아주 돈이 많은 KB금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종목 중에 또 한 종목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야, 이거 너무 압도적이지 않은가요? 예. 그러게요. 예. KB금융 대 덱스터 대 KB금융이 되겠습니다. 자, 최인호 전문가님 어떤 네. 종목입니까? KB금융입니다. 자, 그리고 김용호 전문가님. 전 기대감의 덱스터입니다. 갈리네요. 네, 너무 흡족해 하시는데요. 그러게요. 네. 앞으로의 흡족해하세요. 포텐셜을 보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집 사고 싶으시면 KB로 오십시오. 하지만 빚을 책임지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양단이 좀 있고요. 자, 그러면 덱스터하고 KB금융 갈렸는데 우리 김용우 전문가께서 네. 덱스터의 매력 보여주시죠. 일단 덱스터는 이제 메타버스랑 NFT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있고, 네. 지금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그런 네. 특수효과 부분에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 부분에서 계속해서 그런 계약들을 체결해 나갈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가장 큰 이 회사의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VFX, 즉 시각효과 같은 경우 이제 국내 매출의 거의 이제 33% 이상의 담당을 하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많이 네.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외에서도 계속해서 작업물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적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조금 고평가인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정이 그 좀 생각도 좀 있었어요. 네, 강하게 네. 왔거든요. 예. 근데 지금도 사실 실적에 비해서는 그렇게 주가가 낮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그런데 어찌됐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제가 KB금융을 좀 걱정하는 부분, 정확히 말하면 금융주들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는 부분은, 네. 지금 어쨌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 그런 대출 규제에 대해서 말을 해놨잖아요. 네. 그걸 풀어주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미 가계대출이나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GDP를 넘어가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부채가 많이 높다죠. 많이 높아요. 얘기죠. 많이 높죠. 네, 그런 부분에서 어찌됐든 이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풀릴 수는 있겠으나 네. 나머지 이제 신용대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좀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제 대출, 신용대출이나 개인대출 같은 경우에는 좀 규제가 많이 들어갈 거다. 왜냐면은 지금 금감원에서도 그런 부분 때문에 네.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그렇군요. 때문에 규제를 했던 건데 그거를 갑작스럽게 풀까? 저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KB금융에 대해서 좀 단기적인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영혼까지 끌어모아가지고 이게 돈을 빌리면 또 그거에 대한 대가를 또 치러야 되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네. 그런 부분도. 그 이자 지급을 근데 과연 할 수 되게 있을까? 무슨 네. 이렇게 우려하는 일단은 톤이 많이 들리는데 예, 은행이 아무리 해도 담보 없으면 대출 안 해줍니다. 그건 그래요.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 없는 게 왜냐하면 그런 저축은행이라든지 신용을 판단으로 한 그런 제2금융권이나 캐피탈에서는 그게 통할 수 있겠지만 네.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캐피탈부터 저축은행하고 그다음에 생보 그다음에 손해보 다 있어요. 하나의 그냥 은행 그냥 금융 그냥 메머드입니다. 그냥 함대예요, 함대. 무적 함대입니다. 그래서 아까 BIS라고 했지만 자기 자본 비율이 제일 높은 은행이에요. 네. 그래서 이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제가 우리가 일반 시청자분 같은 경우에는 은행은 옛날부터 돈이 안 오른다는데 지금같이 시장이 좀 이렇게 뭐랍니까 이게 유동 정세가 네. 많고 예, 낙폭이 강하고 이럴 때는 변동성 그때. 심하고 할 때는 예. 네. 좀 뭔가 잠시 그냥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가는 휴게소 같은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 기름을 넣다든지 네. 뭐 먹지 않아서 그렇게 장거리로 계산했을 때 장거리까지 투자 전략을 봤을 때 한 중간쯤에서 기름 넣어가고 쉬어가고 잠시 눈 붙여가면서 네.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거는 금융, 보험 이만큼 좋은 섹터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 선택한 겁니다. 네. 네. 변동성이 강한 시장에서 숨통이 트이는 KB금융이라고 설명해 주셨네요. 네. 자, 그럼 우리 시청자분들이 선택해 주신 종목 자체가 이제 결승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투표 결과 보여주시죠. 자, 덱스터 대 KB금융이 되겠습니다. 시청자 선택은요? 네. KB금융. 그렇군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안정적이게 쉬어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을 그 골라주셨네요. 경기 종목 또 팔면 되잖아요. 그렇죠. 종목 갈아타면 되니까. 네. 아, 네, 생각해보니까 한 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덱스터. 저도요. 저는 한 방을 노리는 타입이어가지고. 그러다가 통장 파란불 들어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덱스터를 우리 김용우 전문가께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네. 네, 전략 간략하게 부탁드려요.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건 지금 과대낙폭에 대한 성장주들을 좀 잡아볼 게 어떨까 항상 많이 말씀드렸는데 밀린 것들. 거기에 예. 이제 해당되는 기업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덱스터 같은 경우에 목표가 27,000원 잡고 27,000원. 네 맞습니다. 27,000원 잡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 실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2,000원 정도 탄력만 여유가 받으면, 있네요. 탄력만 받으면 바로 가능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시장에 특별한 악재가 지금 크게 보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이 소멸이 된 부분이죠. 다 알려졌다고 할수 있죠. 예. 없다기보다는 시장 같은 경우 이제 제 악재가 남아 있지만 그게 공개가 되는 순간 그 네. 부분은 소멸로 보잖아요.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네. 이제 메타버스라든지 아니면 NFT 쪽이 네. 지금 다시 한번 갈 수 있는 여력이 지금 생겼다라고 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기대감을 받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KB금융 올라가도록 하겠고요. 이 덱스터는 2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4강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바로 결승전으로 나아갈게요. 네. 자, 결승전 종목들 보여주시죠. 바로 CJ제일제당 그리고 네. KB금융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조금 붙어볼 만한데요. 그러네요. 예. 자, CJ제일당, KB금융 둘 다 확실한 좀 모멘텀들은 있는 그런 종목들이 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역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채팅창에다 안 쓰셔도 돼요. 링크 누르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네. 자, 우리 김용우 전문가께서는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 좋으세요? 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네, KB금융입니다. 네. 괜히 찔려서 예, 라운드마다 이게 또 성향이 종목이 어떤 종목에 따라서 맞아요. 또 그렇죠. 상대적인 예. 거니까요.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공감이 돼요. 투자자분들도 분명히 보시면서 아까까지는 CJ 제일제당이었다가 또 KB로 갈 수 있는. 붙는 거에 따라서. 그렇죠. 이게 전자레인지 관련주가 지금 CJ 제일제당이잖아요. 우리 에어컨 관련주가 은행이에요. 왜냐면 여름 되면 은행 가잖아. 예, 엄청 시원하면 잡지 있고. 그렇게 되네요. 잡지 있고. 에어컨 전- 관련주? 네. 저는 무슨 말씀 하시는 건가? 저 전자레인지 얘기는 예, 모르는 전자레인지 거 있어요. 관련주. 아니, 우리 비비고 같은 모든 이 간편 없이들 다 맞아요. 전자레인지 그렇죠. 돌리니까 전자레인지 관련주잖아요. 에어프라이어도 많이 쓰잖아요. 예, 요즘에. 그래서 에어프라이 죄송합니다. 아니, 전자레인지 죽이지 마요. 아니, 하나 더 이렇게 네. 얹어드리고 싶어가지고. 자, 그래서 그럼 저는 에어컨 관련주 여름에 시원한 KB금융 KB금융. 있습니다. 네,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바로 은행이죠. 예, 네. 잡지책도 있습니다. 네, 예. 두 분 다 지금 KB금융을 골라주셨는데 그럼 네. CJ제일제당이 어떤 점이 좀 매력이 떨어지나 이런 부분도 좀 설명해 주세요. 먼저 최인호 전문가님. 자, CJ제일당 뭐 이번에 보니 영업이익이라든지 매출도 상상을 초하면서 많이 올랐지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가가 시장이 반영되는 게 원래 CJ제일제당은 우리가 삼성전자는 8만 원이라는 기준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CJ제일당도 우리 그 주가에서 보면 40만 원이라는 기본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안 된다는 게 있는데 심리적인. 예, 심리적인 우리 네. 안전 이게 라인이 딱 구축되어 있는데 네. 그걸 벌써 무너지고 몇 번이고 이렇게 쌍바닥까지 찍고 이거 하방 지지에 이제 지지세를 계속 투고 있다가 지금 오늘 이제 비료 사료에 관련된 거 뜨면서 네. 또 그게 베트남 공장이 사료 공장이 많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수익이 생긴다는 그 이슈에서 리포터에 의해서 저게 주가가 오늘 뜬 거예요. 네. 순간적으로. 그래서 이 순간 뜬 게 계속 이어질까 하는 단기적인 게 있고 네. KB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금리는 계속 오르고 미국에서도 계속 이번에도 계속 파월이 한 50 PB를 올린다니 네. 이제 빅스텝으로 간다는 말도 있고 네, 하니 네. 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수익이 많이 생겨요. 금융은 그때 땡기는 게 쉽게 말하면 네, 은행들 땡길 수 있는 것들이 그래서 은행들이 수익에 대한 폭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지금은 매력이 금융이 있군요. 매력이 있습니다. 어. 예, 금융에서 지금 뭐 며칠에다 팔아도 괜찮아요. 그러면 네. 상반기 안에만 사면 일단 예. 그 금리 인상 진행이 될 때까지는 수익을 계속 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분기당 지금 주주 명패 패스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예 그냥 권리 이익 배당까지 다 들어갈 정도로 수익이 네. 많이 벌었어요. 많이 벌어가지고 많이 벌 때 모두 같이 줄 서서 예, 투자하는 건 나쁘지 물 들어올 않은데 때. 예,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 것처럼. 네.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주가에 반응이 됐다는 거. 그거는 꼭 잊지 마십시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은 KB금융으로 두 분이 모두 골라주셨는데 네, 우리 골라주시죠. 시청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 골라주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공개해 주세요. KB금융이네요. 네. 예. 역시는 역시네요. 그렇죠. 에어컨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최종 우승 종목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우승자는 바로 KB금융입니다. 네, 금융의 강자 KB금융
돈 많은 은행사 KB금융입니다. 진짜 트로피 색깔이 저 노란색이어가지고 네.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립니다. 역시 돈입니다. 1월달에 달력도 줍니다. 12월달에 가면 달력 줍니다. 네, 깨알 같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KB금융을 두 분 다 말씀해 주셨으니까 각자 전략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우 네. 전문가님. 저는 일단은 목표가 65,000원으로 보고요. 네. 네. 그 이제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주주들의 가치를 제고를 해준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약간 미국 같은 느낌. 마음에 듭니다. 네, 네, 맞아요. 마음에 들고요. 쏠쏠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그 이제 65,000원이라는 그런 목표가까지 모멘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판단에 저는 드렸습니다. KB금융 네. 65,000원. 그리고 최인호 전문가는요? 자, 저는 조금 한 1, 2천 원 더 셉니다. 67,000원 예, 잡고 있습니다. 예. 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정도? 그 정도 선 왜냐면 너무 꼬치꼬치 캐보지 않을게요. 예, 자, 죄송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예. 아, 지금 가파르게 오늘 잘 올라갔습니다. 금융주 치고는 거의 V자인데요. 네, 상당히 거의 잘 절반 올라갔 가까이 잘 올라왔네요.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고점까지 이제 본다고 생각하고 네. 일단은 진입을 금액을 정했고요. 네. 일단은 뭐 상반기 계속 지켜봐야 돼. 한번 관심 있게 내가 진입을 안 하더라도 관심 있게 계속 한번 봐야 될 일단 섹터라는 거는 네.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CJ 제일제당의 경우에는 김영호 전문가님 전략 네네. 세워주세요. 가격 전략. 네.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네. 자, CJ 지금 네. 한 3% 가깝게 오르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예. 지금 어찌됐든 원자재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있고 네. 그런 네.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상승 추세로 좀 전환하기까지는 좀 더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예, 예.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목표가는 지금 39만 원을 보고 있고,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추가해서 이제 또 말씀드리고 싶은 투자 아이디어가 어제 제가 이제 하이브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뭐 엔터주들도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고 하이브가 이제 남아 있다. 아직 가기 전까지 남아 있다 했는데 오늘 하이브가 이제 상승세가 나온 것처럼 네. 지금 이제 하이브가 이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데뷔를 안 한 빅뱅 컴백을 앞두고 있죠. YG도 한번 YG 플러스나 아니면 YG 엔터테인먼트 한번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 살짝 이렇게. 저희가 이제 네. 길목을 미리미리 좀 말씀을 좀 힌트를 드립니다. 예. 하이브에 이어서 YG가 이제 예상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 네네. 주셨네요. 네. 자, 정리해볼까요? 네, 정리하자면 KB금융 김영우 전문가님께서는 65,000원 네. 제시해 주셨고요. 최인호 전문가 6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은 이등이죠? 39만 원까지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이상형 월드컵은 KB금융이 우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